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랜만에 뉴스 읽어드리러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내용을 골랐는데요. 2019년 8월달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요. 이 사건이 다시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혐의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 등을 사주면서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당시 재판부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짚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것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의 금액을 뇌물액에서 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부정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승계 작업 또한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3심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였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사줬던 말 3마리가 빌려준 게 아니라 사준 거다. 이렇게 1심과 같이 판단을 했고요. 2심은 36억 원 뇌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액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86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냈기 때문에 이 혐의는 횡령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말 그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인데요. 그 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하겠다라는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냐면요.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부터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영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안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번째 재판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반발한 특검 쪽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봐줄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완전 멈춰 있었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다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판부, 특검, 변호인 쪽 지천인이 각각 1명씩 들어가서요. 총 3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협력사 7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한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이서 10시간 평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시간인지 비교해 보려면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만 하는데 136명이 동원됐고요. 그 시간만 67,000시간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86쪽인데요. 저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보고서가 3명의 심리위원들이 내용을 합의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안 됐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내용을 만드는 걸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진영 부장판사는 청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왜 이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아니라 삼성준법감시원회 재판이 되었냐라는 의문인 건데요. 이 재판은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쟁점은
삼성증법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애초에 삼성증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양형에 반영한다. 그 말상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삼성증법감시위원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무엇보다도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사인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증법감시위원회의 선의와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취지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인 즉슨 강제할 수 없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실효성을 판단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재판의 프레임이 이재용 재판이 아니라 삼성증법감시위원회 판단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진영 부장판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례없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한 송신,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전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특별하게 좀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도 코로나19 끝까지 조심하시고 2021년도 건강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럼 안녕!